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특수한 이유가 아니라 잘못된 주변 속설들 때문에 모유 수유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분유가 모유보다 더 우월하니까 분유를 먹이세요 라고 말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게 분유나 모유를 선택하실 수 있는 산모가 잘못된 정보로 모유 수유를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만들었습니다. 판단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태어나는 우리 아이, 모유 수유를 할지 분유 수유를 할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아니면 혹시 고민하지 않으시는 부모님들 계시다면 영상 보시고 한 번쯤은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되세요. 우리나라에서 고민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면 알아서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알려주겠지 하고 따라가시면 되게 신기하게도 대부분이 결국은 분유를 먹게 되는 상황이 된답니다. 이번 영상이 모유 수유를 할지 분유 수유를 할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에게 판단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먼저 모유 수유, 분유 수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정답은 모유 수유입니다. 요새 분유도 잘 나온다, 분유가 아이 살이 더 잘 찐다, 요즘 엄마들은 모유 수유 잘 안 한다 등등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분유가 모유보다 더 우월하니까 분유를 먹이세요 라고 말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어쩔 수 없이 분유 수유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의 젖은 자기 아기에게 줄 최적의 영양분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젖에는 사람 아기에게 필요한 가장 완벽한 영양이 들어가 있고, 소의 젖에는 아기 소가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분유는 소나 염소의 젖에다가 추가적인 영양소들을 이것저것 넣어서 어떻게든 사람의 젖인 모유와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 보려고 만든 제품입니다. 실제로 소의 젖인 분유는 성분을 비교해보면 모유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적절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면역세포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유산균 등등은 모유가 분유보다 훨씬 더 우월합니다. 그럼 대체 어떤 아이들에게 분유를 먹이는 것이 더 좋을까요? 다음의 경우는 모유보다는 분유 수유를 고려해야 될 경우입니다. 먼저 아이가 모유 황달이 너무 심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기가 모유 황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분유로는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냥 황달이 아니라 심한 황달일 때만 분유로 일시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모유 황달 중에서도 아이가 빌리루빈이 막 20 정도 넘어가면서 뇌로 빌리루빈이 넘어가는 핵황달이 걱정될 때에만 분유 수유를, 그것도 하루 이틀 동안만 잠시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아이가 노랗기는 한데 빌리루빈 수치가 한 10몇 정도 된다고 하시면 그대로 모유 수유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아이가 황달이 있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지시를 할 때만 잠시 분유 수유를 하고, 가능하면 다시 모유 수유를 유지한다는 것 꼭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유 수유를 선택하셔야 되는 경우는 엄마의 유방 모양이 비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유선이 잘 발달해야 되는데 발달하지 못했거나 함몰 유두가 심해서 아이가 젖을 빨지 못하는 경우 등등 유방의 모양이 아이 수유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분유 수유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집에서 혹은 조리원의 마사지사가 유방의 모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진찰도 받고 필요시 초음파도 본 후에 정말 아이의 수유에 적합하지 않은 유방인지를 의사에게 판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유방 모양 때문에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못하는 경우는 5% 미만의 소수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가 태어난 후에 3일에서 5일이 될 때까지 젖이 돌지 않아서 수유량이 너무 부족한 경우는 분유 수유를 추천합니다. 출산 과정 중에 문제가 있어서 출혈이 너무 많아 막 수혈도 하고 응급처치를 받은 산모들은 몸이 회복될 때까지 모유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유 수유가 권장됩니다. 다만 이것도 모유를 끊고 분유를 주는 것보다 처음에는 혼합 수유로 모유의 부족한 양만큼을 분유로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합 수유를 쭉 하다 보면 엄마가 천천히 젖이 돌아서 완전 모유 수유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분유를 끊고 모유 수유를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만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분유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속상한 것은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특수한 이유가 아니라 잘못된 주변 속설들 때문에 모유 수유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모유 분유 선택에 관련된 대표적인 잘못된 속설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분유를 먹이면 살이 더 잘 찐다입니다.
대표적으로 분유를 선택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옛날에 분유 회사들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량아 선발대회 같은 거를 개최를 하고 그 아이가 먹었던 분유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모유를 먹어서 아이가 잘 안 큰다, 애가 체중이 작으면 모유에서 분유로 바꿔야 된다, 이런 잘못된 속설이 퍼진 겁니다. 사실 모유와 분유는 cc당 칼로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분유의 칼로리를 모유에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살이 더 잘 찌고 안 찌고는 분유인지 모유인지 차이가 아니라 양을 더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의 차이로 발생합니다. 문제는 모유 수유를 할 때는 아이가 먹고 싶은 양만큼만 딱 먹고 식사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분유를 먹이게 되면 자꾸 아이가 먹고 싶은 양보다 더 많이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분유 수유를 하면 하루에 얼마를 먹는지가 다 계산이 되다 보니까 어제보다 좀 덜 먹었다 싶으면 엄마 아빠가 걱정이 너무 돼서 조금이라도 더 쉬었다가 먹이고 쉬었다 먹이고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정보는 엄마가 치밀 유방이고 단단해서 모유 수유를 하기 힘들다는 조언입니다. 현재 출산하는 여성의 나이가 점점 늦어지면서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치밀 유방, 단단한 유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유 수유를 분유로 바꿔서 막 단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모유 수유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유선이 뚫리고 치밀 유방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치밀 유방일 때 마사지를 꼭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게 대부분의 엄마들의 유방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혹시 정말로 수유가 잘 안 되는 유방 구조인 게 의심이 된다면 제대로 의사와 상담을 하고 단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유 수유, 분유 수유의 선택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요약해드리자면 모유 수유가 분유 수유보다 영양적으로 좋다. 그럼에도 분유 수유를 해야 되는 경우는 모유 황달이 심할 때, 유방 구조에 문제가 있을 때, 출산 3일에서 5일 뒤에도 모유가 잘 안 나올 때이다. 셋째, 분유를 먹어야 살이 더 잘 찐다. 치밀 유방으로 모유 수유를 포기해야 된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니다. 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게 절대로 지금 분유 수유를 하고 계신 엄마들이 막 죄책감을 가지라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분유나 모유를 선택하실 수 있는 산모가 잘못된 정보로 모유 수유를 포기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의학적인 이유 말고도 엄마가 일찍 출근을 해야 된다던가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수유를 포기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집안마다 사정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이 이렇게 수유를 판단하려는 어머님, 아버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